안녕하십니까. 미래 예측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사람의 꿈이죠. 부자가 되려면 뭐 하면 되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해야 되고요. 플랫폼 위에 물건을 한 개, 두 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수십억 개를 올려놓고 그 수많은 것을 박리담회로 조금씩 이문을 남기면서 파는 쉐어링 이코노미라 그래요. 이게 공유 경제, 그리고 요즘에는 협업 경제라고 합니다. 협업 경제를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수많은 것을 팔아서 조금씩 이문을 남겨서 그 많은 이문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이런 공유 경제가 미래의 큰 희망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우버 이야기하고 에어비앤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버 같은 거,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미래 포럼에서는 옛날부터 권력이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농경 시대에는 종교, 그다음에 산업 시대에는 국가 다음에는 기업이, 이제 기업이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똑똑한 개개인이 권력을 가지는 다양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한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큰 사이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가 나타났습니다. 한꺼번에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박리담회로 많은 것을 사고 또 한꺼번에 모든 것을 10억 개를 올려놓고 한 장소에서 팝니다. 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유 경제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고 이제 모두 빌립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면 계속해서 이동해요. 여기서 3개월 일하고 저 동네 가서 4개월, 다른 나라에 가서 또 6개월. 이렇게 모든 사람은 2030년이 되면 프리랜서가 된다. 이제 한 직장에 평생 직장이 없어집니다. 한 직장에 뭐 10년, 20년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꾸 망하기 때문에 5년, 6년 주기로 없어지고 또 새로 나오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 없고 전부 빌려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전부 빌립니다. 집도 빌리고요. 트럭도 빌리고 자전거도 빌리고 방을 하루에 얼마에 빌리고 이 론모어라고 잔디 깎는 기계도 빌려요. 하루에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그리고 여성이 들고 있는 이 가방, 핸드백도 비싼 핸드백을 빌립니다. 일주일 쓰고 또는 한 달 쓰는데 그죠? 얼마씩 주고. 이제는 소유의 경제가 아닌 공유의 경제다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공유 경제가 굉장히 발달해서 글로벌 사이트로 탄생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것은 이제 중국에서 가령 뭐 알리바바를 돌리고 있지만 잭마라고 마윈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알리바바에 물건을 올려서 팝니다. 미국 사람들도 알리바바에 물건을 올려서 팔아요. 이렇게 글로벌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이트에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호주 사람도 물건을 다 같이 올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경제 하면은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야후가 돈을 많이 벌었죠. 야후 세대 2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런 인터넷 기업은 구글이라든가 페이팔, 아마존, 이베이, 뭐 스카이프, 페이스북, 그다음에 애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인터넷 기업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테크 컴퍼니라고 합니다. 테크 컴퍼니, 테크놀로지 컴퍼니라는 소리죠. 그런데 영원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끝나가고 이 시절이 끝나가고 3단계 페이즈 3로 갑니다. 이제 3단계에 가면은 각 분야마다 공유 경제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뜨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집이라든가 머무는 곳 이런 것을 빌려주는 데는 에어비앤비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교통에는 또 우버가 나와서
우버 택시 알죠? 우버를 부르면 핸드폰에 다운 받아가지고 우버 눌러가지고 부르면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처럼 3분 만에 5분 만에 차가 옵니다. 이래서 공유 경제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물건을 팔고 있는 이베이, 아마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돈을 빌려주고 은행의 역할을 다 해줘요. 렌딩 클럽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8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 하면은 뭐 체이스 맨하탄 이런 큰 은행보다 지금 현재 렌딩 클럽이 훨씬 더 부자입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공유 경제가 막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생겨서 에어비앤비가 돈을 얼마나 지금 현재 투자는 보면은 7,900 밀리언 US 달러스 이렇게 뭐 하는데, 지금 현재 가치로는요 10 빌리언 US 달러스니까 10억, 100억 불입니다. 100억 불. 그 다음에 우버 같은 경우에는 400억 불의 가치가 있고요. 리프트, 우버가 나오고 난 뒤에 곧장 리프트가 우버에 경쟁하기 위해서 차량 빌려주는 리프트 탄다 그래요.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이제 10억 불의 가치를 가진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만큼 갑자기 돈 하나 뭐 크게 들이지 않고 대학생 2명이 뚝딱뚝딱 해서 4, 5년, 5, 6년 만에 40억조 또는 뭐 400억조 억 원 이런 정도로 40조 원 뭐 이런 식의 큰 부자가 되는 곳이 바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공유 경제다. 내가 물건 하나 만들어서 가령 뭐 다리미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다리미 하나 만들어서 4년, 5년 됐는데 40조 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자, 이제 공유 경제로 우버 하면은 택시 타고 싶은 사람이 전부 우버를 눌러서 탑니다. 또 택시를 몰고 싶은 사람은 전부 다 우버에다가 등록해서 일주일 만에 우버 택시 운전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서 자기 차로 운전을 해요. 이제 박리담회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우버에는 20%를 떨어뜨리고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 자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80% 정도의 이익을 배분되어 가져간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대행하는 것이 렌딩 클럽이 나와 있고요. 프라스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우버가 나오고 리프트가 나왔고요. 아까 봤죠. 물건을 파는 데는 이베이, 엣지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스페이스 여기는 에어비앤비나 홈어웨이 한 2-3개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5, 6년 전에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작년부터 그 분야에 폭발을 일으킵니다. 폭발. 그래서 가령 교통에 보면은 우버 하나 또는 리프트 4, 5년 전에는 이렇게 있다가 2017년이 되어서 보시면 블라블라카도 있고요, 저스트 팍이라는 것도 있고요, 짐 라이드도 있고요, 사이드카도 있고요, 카2고도 있고요, 릴레이 라이즈도 있고요. 8개, 9개의 경쟁사, 우버의 경쟁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이쪽 분야에 이 우버가 지금 40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면 다른 데도 거의 뭐 1조 원, 2조 원의 가치를 가지는 큰 회사. 내가 차를 만들어서 조그만 차량을 1개, 2개 판다고 해보세요. 언제 40조 원, 1조 원의 큰 회사를 만들겠습니까? 공유 경제만 가능한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이런 회사가 렌딩 클럽만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을 대체하는 이 돈 빌려주고 아주 싼 이자를 빌려주고 또 인공지능이 어디에 투자하면 좋다, 그리고 은퇴해서 어디에 돈을 묶어 놓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파라는 게 굉장히 커졌고요. 프라스퍼도 커졌고요. 트랜스퍼 와이즈라는 것도 생겼고, 요즘에 킥스타터라는 것도 생겼고요. 이렇게 많이 돈을 빌려주는 이런 곳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파이낸스 분야의 바로 공유 경제죠.
그다음에 스페이스, 아까 공간을 빌려주는 데는 보면은 에어비앤비 하나만 있다가, 그리고 에어비앤비 대신에 임에 루머라마가 굉장히 커졌어요. 홈 어웨이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리퀴드 스페이스도 있고, 공유 같이 일을 하는, 사무실을 같이 쓰는 위워크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어비앤비의 가치가 뭐 정말 80조 원, 100조 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처럼 각 분야에 이제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공유 경제가 생기고 있고, 그 많은 협업 경제들이 큰 사이트, 플랫폼을 만들어서 들어와서 같이 박리다매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곳이 있어요. 그 분야에 아직까지 공유 경제가 없다, 아니면 큰 사이트가 없다 라고 하는 곳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까 공부, 학습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지금 요즘에는 학습은 각 초, 중, 고등학교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대학교는 콜세라에 들어가서 배웁니다. 콜세라에 들어가면 200여 개 대학교에서 수많은 교수들이 자기 강의를 무료로 올려요. 콜세라, 그 다음에 edX.org 이런 것도 있고요. 초중고등학교는 칸 아카데미에 가면 대부분 무료로 다양한 강좌를 온라인상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거의 2030년이 되면 무료화가 된다. 교통도 아까 봤죠. 집카니 뭐 이런 사이드카니 우버가 많이 나오면 굉장히 싸집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도 굉장히 저렴해진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작 굉장히 큰 산업임에도 알리바바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에너지이다라고 봐요. 저희는 에너지, 알리바바가 이제 물건을 팔아요. 수십억 개의 물건을 한 사이트에, 플랫폼에.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가서, 온라인상에 들어가서, 아니면 핸드폰에서 알리바바 치면은 수많은 물건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알리바바가 하루에 20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날은 뭐 매일 그렇게 버는 건 아니고 특별한 날이죠. 오늘 이렇게 뭐 세일을 한다라고 해서 하루에 20조 원을 벌 수 있는 이런 경제가 바로 공유 경제이다.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는가? 에너지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 놓은 토니 세바 교수가 있습니다. 파워숍이라는 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자기 지붕 위에서 태양광으로,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자기 지붕 밑으로 써요. 지붕 밑에 집에 전기도 쓰고 뭐 밥솥도 올리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전기를 그대로 씁니다. 한전 전기 끊고 지붕에서 생산해서 내가 전기를 사용하고 남으면 그것을 모아요. ESS라고 배터리로 모으고, 그리고 그리드로, 스마트 그리드를 들어봤죠. 스마트 그리드로 모아서 남아있는 전기를 컴퓨터에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서 팝니다. 이게 파워숍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나라가 지금 20여 개 국가입니다. 이 파워숍은 뉴질랜드에서 만들었고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기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고, 지붕 위에서 생산해서 지붕 밑으로 끌어내려서 쓰고, 남는 것은 파워숍에서 판다. 호주도 그렇고요. 독일도 가능하고,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미국에서도 가능하고, 이렇게 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를 거래하는 거대한 사이트가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전력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이미 파워숍에 들어가면 어느 시간대에 에너지를 비싸게 팔 수 있다, 어느 시간대에는 싸게 팔 수 있고 싸게 살 수 있고 등등. 거기에 AI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답을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에너지에 대한 것은 모든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에너지를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이맥스라든가 여러 사이트가 있다. 에너지 가격이 나오죠, 보죠. 보면은 뭐 지금은 2불 33센트입니다. 조금 있으면 3불 40센트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하루 종일 팔고 사고 하는 거래 사이트, 주식 시장하고 같아지는 거죠. 주식 장이 열리면은 주식을 팔고 사고 하듯이
이 거대한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혁명 2030 토니 세바 그리고 지금 이 AI 인공지능의 최고 고수들이 모여서 이런 사이트들을 만들어요. 이렇게 에너지 솔라를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고요. 솔라를 확산하는 운동을 해야지 지구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2030년 되어도 2031년이 되면 방콕이 완전히 거의 가라앉는다 이렇게 돼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라앉으니까 빌딩을 그저 보수 공사해도 소용이 없어지죠. 그래서 아예 어벤든 한다 그럽니다. 아주 폐허로 그죠 놔두죠. 고칠 수가 없어요. 뭐 보수 공사를 해도 일주일 후면 또 다시 물에 잠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방콕이 또는 방글라데시가 그리고 최저지대가 바로 샹하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샹하이나 이쪽에 아주 지금 발전돼 있는 쪽이 바로 가라앉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에너지는 앞으로 대부분은 솔라 에너지로 80% 90% 간다라고 저희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에너지로 간다라고 하면 그 솔라 에너지를 우리가 충전해서 전기차가 이동을 시킵니다. 전기차가 차에다가 배터리에다가 가득 전기를 충전을 하는데 대부분 충전은 무료예요. 요즘에 테슬라도 무료고요. 그다음 이베이에 가서 물건 조금 사면 또 무료고 커피 마셔도 커피 한 잔 사서 마시면 무료고 광고를 봐도 무료고 충전을 무료로 해서 차에 가득 실어가지고 그 차를 집에 몰고 와서 스마트 그리드가 되어 있는 집에 내가 밖에서 무료로 충전해온 전기를 또 빼서 거기다 저장합니다. 이렇게 무료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V2G라고 그래요. Vehicle to Grid로 가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데가 닛산입니다. 닛산은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보다 앞으로 이렇게 충전기, 충전소, 충전하는 이런 배터리 코드 뭐 이런 것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보면은 뭐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충전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그 많은 전기들이 왔다 갔다 팔 수 있게 되는 이런 시대에 팔 수 있는 한 사이트가 뜬다면 그 모든 사람이 70억 명이 그 자리에 와서 물건을 또는 전기를 팔고 산다. 굉장히 큰 사이트죠. 그게 돈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이트가 에너지 AI 알리바바 사이트다. 두 번째는 큰 이런 산업이 헬스, 바이오 메디슨 쪽입니다. 헬스 알리바바. 외국에서는 헬스 알리바바가 이미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내가 의사인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 간호원을 두고 모든 기기를 만들어서 내가 조그만 병원을 하나 오픈을 해요. 하루 종일 번 돈의 80% 90%를 집세 냅니다. 집세. 우리나라만 뭐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병원은 또 중심지에 있죠. 하루 종일 일한 거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 업자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되죠. 그렇게 하면은 의료 서비스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필요 없는 온라인상에서 컴퓨터상에서 의사들이 진단을 합니다. 진단 진료 서비스를 합니다. 온라인 닥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닥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유명한 의사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보시면 아메리칸 웰이라는 것도 있고요. 온라인 닥터라는 것도 있고요. 그냥 닥터 해놓고 온라인 온 디맨드 뭐 요거 하면은 의사가 뚝딱 알리바바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대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 온라인 닥터들을 AI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헬스 AI 알리바바를 만든다. 예를 들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쳐서 들어가면 100만 명의 의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명. 그래서 가령 내가 폐암에 걸렸다 하면은 폐암
폐암이 렁이죠. 렁 캔서 딱 치면은 렁 캔서에 전 세계 1등 하는 의사가 뜹니다. 메뉴에 떠요. AI가 있기 때문에 2등, 3등, 5등, 999등, 뭐 1500등 이렇게 쭉 의사들을. 그런데 1번 뜨는 의사는 너무 비싸요. 시간당 뭐 500만 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의사 말고 나는 시간당 한 10,000원 정도 하는 의사를 찾겠다 해서 찾아요. 찾아서 그 의사의 이름을 클릭해서 나는 당신하고 내일 2시 15분에 약속을 잡고 싶어요. 그러면 2시 15분에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할 수 있고요. 앞으로 대부분의 진단은 핸드폰으로 합니다. 핸드폰으로 또 원거리 진료를 하죠. 핸드폰을 갖다 대서 핸드폰이 나를 체크할 수 있게 하고 의사하고는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수술하는 이 병원은 5%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병원은 놔두는 거죠. 우리나라에 서울대병원, 저 뭐 어디 무슨 성심 뭐 병원이 몇 개만 놔두고 나 조그만 이런 병원들은 대부분 이 온라인 사이트 하나에 들어오는 겁니다. 100만 명의 의사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뭐 시간당 2원, 3원만 떨어뜨려도 박리담회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 사이트는 미디카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I am your doctor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닥터스 포탈이라는 사이트도 이미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다음에 I am well이라는 사이트에다가 뭐 무궁무진한 사이트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온라인 닥터 서비스가 유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없어요. 그러면 곧 다른 나라에 뒤처지게 되겠죠. 이런 수많은 사이트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한 사이트에 의사 10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이트에 의사 500명 또는 뭐 5,000명을 우리가 놔두고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 5,000명의 의사들에게 우리가 가장 좋은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의 헬스 알리바바라는 사이트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5,000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 또는 헬스 알리바바 사이트를 만들어서 한국이 5,000년 동안 5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사이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요 물건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뭐 팔아라. 그러면 홍보해야죠. 마케팅 해야죠. 물건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딜리버리, 그죠? 택배해야죠. 그다음에 회계까지 해야 되고 세금 내야 되죠. 이 복잡한 것을 각자 개개인이 할 게 아니라 큰 사이트 하나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알리바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팔아서 박리담회로 만드는 그 사이트에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또는 뭐 우리가 원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 5일장에서 장터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물건을 한꺼번에 사듯이,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모든 물건을 한꺼번에 사듯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바빠져서 백화점이 사라진다, 백화점이 없어진다, 백화점에는 1년에 한 번 갈똥말똥하다. 그러면 큰 사이트, 이런 알리바바 사이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 또는 핸드폰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다 산다, 다 판다, 이런 사이트가 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가상국가, 비트네이션, 이렇게 앞으로는 국가도 온라인상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예측의 박영숙 교수였습니다. 비트네이션은 이미 가상국가이면서 수천 명, 거의 10,000명이 다 돼간다고 합니다. 국가의 일부만 대행하는 이런 대행 시스템은 수십여 개가 이미 있습니다.
홀로크라시라는 것도 있는데 의사결정을 아주 빨리 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국가의 일을 대신해주는 의사결정을 대신해주는 이런 무료 사이트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스네이션의 신문권을 받아서 유럽에 이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